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신세계그룹이 대기업 중 최초로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제를 파격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저녁 있는 삶을 바라는 직장인들의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한지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의 파격적인 근무제 도입 소식에 직장인들은 부러움과 함께 기대감이 컸습니다. 일부 직장인은 지금은 법상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생겨난 만큼 다른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라이프 밸런스 차원에서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 같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일이 끝난 뒤로 여가 시간도 지내고 가족들과 밥도 같이 먹고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반면 노동 생산성이 강조되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에겐 여전히 남의 얘기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기업에 약간 국한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그게 도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여서 저와의 약간 이질감이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근로자들하고 노동자들이겠지만은 이분들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커가고 있는데 시간을 단축한다면 생산성 내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신세계의 파격적인 실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해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사 관리를 해온 직원들을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형태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외부업체 용역계약서에서 청사관리본부의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되는 인력은 1,336명이며 근로 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들은 올 연말 용역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대상으로 우선 전환됩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나머지 1,099명은 2018년 말 용역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오리온이 오너인 이화경 부회장에게 수천만 원짜리 황금 원숭이상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기 근속에 따른 포상이라는 해명인데 일각에서는 받을 자격이 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오리온이 지난해 이화경 부회장에게 선물한 황금 원숭이상입니다. 오리온은 지난해 회사 창립 60주년을 맞았는데 56년생으로 원숭이띠인 이 부회장 회갑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원숭이상은 4,653만 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인데 구매 비용은 100% 회사 공금이었습니다. 이에 오리온 측은 이 부회장의 오리온 재직 41주년을 기념하는 선물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시장에서 스낵 한류 열풍을 이끌어온 최고 경영자의 공로를 감안하면 합당한 선물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내에서 장기 근속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임직원은 오너 부부뿐입니다. 오리온은 2015년 이 부회장의 남편 담철곤 회장에게도 회갑 선물로 2천만 원 상당의 금거북 한 쌍을 선물했습니다. 담 회장은 회사 돈 30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부인인 이 부회장도 회사 미술품 2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이용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던 오너 부부가 자숙은커녕 여전히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여기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정부가 2018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2.6%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임금 인상률보다 0.9%포인트 낮은 것으로 임금이 낮은 기관은 격차 해소를 위해서 4.1%까지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경상경비는 작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했고 업무 추진비는 작년 대비 10% 감액해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편성 지침에 따라 확정된 예산안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번 주부터 기업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잇따라 갖습니다. 기업의 고충을 듣고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호소에 응답한 건데 재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 이런 시기의 절박성, 또 기업들의 그러한 사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입법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이 없이 다음 날 박용만 회장을 찾아 면담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대통령께서 7월달에 이제 대기업들 쭉 만나셨는데 저희가 그 후에도 그 기업과 시장과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지금 후속으로 저희가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 부총리는 기업이 혁신 성장의 중요축이라며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박 회장은 원군을 얻은 것 같다고 화답하면서도 기업들이 이를 벌이기 위해선 규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 LG를 시작으로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인들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성난 기업 여론을 달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재계에선 김 부총리와 기업인들과의 대화 이후 의미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보여주기식 만남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달 만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은 연 3.1%, 내년은 연 2.8%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연구원은 10월 초 올해 성장률을 2.7%로 내년은 2.5%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 상향 조정은 세계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업황은 주요국의 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시장의 판매 감소는 우리 업계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 SUV로 위기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최근 현대차그룹 글로벌 경영연구소는 내년 중국과 미국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흥국의 성장세로 글로벌 전체 판매량은 올해와 비슷하지만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 자동차 업계로선 분명 악재입니다. 게다가 내년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판매량 역시 1.1% 줄어들 것으로 보여 수출의 어려움을 국내 시장에서 만회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내년에도 국내와 자동차 산업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는 SUV를 통해 위기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해외 법인장 회의를 열어 올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SUV의 제품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SUV의 인기가 높은 미국 시장에 코나와 산타페, 투싼 등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한 신형 SUV 모델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판매 부진에 철수설까지 악재가 겹쳤던 한국GM은 이미 미국에서 검증된 SUV 차량인 에퀴녹스의 국내 출시를 통해 실적 회복에 나섭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중 SUV의 비중은 2013년 20% 미만에서 올해 31%까지 올랐고 내년 32%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SUV 라인업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한 달 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난달 16일 정기검사에서 구조물 및 기계장치의 부식, 균열 등 작동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인명피해가 난 사고인 만큼 검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장기 안심주택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시는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373만 원인 현재 지원 기준을 583만 원까지 확대해서 지원 가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고 주택 청약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도 모두 사라집니다. 남은 기간 통신사 포인트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는 할인 한도나 횟수에서 제약이 있지만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멤버십 포인트가 매년 자동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멤버십 포인트의 60%는 기간 안에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으며 그 규모는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연말 포인트 사용량이 많은 편의점과 마트에 할인 혜택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CU와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 1,000원 이상 구매 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포인트로 이마트 상품권을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남은 포인트를 한 번에 쓰고 싶다면 엔진 오일 교환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차량 특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KT 포인트로는 GS25나 이마트 24에서 10% 할인을 누릴 수 있고 이마트에서는 5,000원, 현대몰에서는 만원 쿠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료 VOD를 횟수 제한 없이 4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LGU 플러스 포인트로는 GS25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LG전자나 LG생활건강 등 계열사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멤버십 포인트로 15% 할인받아 살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에는 하루 동안 도미노 피자를 최대 40%까지 할인해줍니다. 다만 고객 등급에 따라 사용처와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 개인의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오늘을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복지제도 중에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자는 취지로 만든 기본적인 복지제도인데요. 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쓰는 얌체 가입자들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얌체 가입자라면 이거를 속여서 보험료를 덜 낸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상당한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임금 근로자로 위장 취업을 해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수법입니다. 이런 꼼수가 가능한 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내게 되는데요.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영세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직장 가입자보다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의 부담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 가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분명히 산정 기준이 있을 텐데 이걸 덜 내겠다고 위장 취업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얌체족들은 친구나 가족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아예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사업장 대표가 되는 꼼수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가입자일 때보다 보험료를 적게 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를 적발한 건수는 총 8,386건에 달했고요. 이들이 덜 낸 건강보험료는 무려 293억 2,500만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300억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가 얌체족들로 인해서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단순히 꼼수를 떠나서 횡령에 가까운 범죄 행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가입자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된 한 남성의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박모 씨는 건물 10억 7천만 원, 토지가 105억 원, 이렇게 총 116억 원의 부동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연소득이 5억 6천 175만 원에 달하는 자산가인데요. 정상적이라면 박 씨는 월 238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허위로 직장 가입자가 되어서 월 6만 180원 보험료를 내면서 한 달에 무려 23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2,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지 않은 거잖아요. 자산이 100억 원이 넘으면서 정말 양심도 없네요. 네, 그런데 이 같은 사례는 더 있습니다.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서 학교도 가지 않은 자녀를 사업장 대표로 둔갑시킨 사례도 있었는데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6살 난 아동이 회사 대표를 맡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동은 한 달에 3,342만 3천 원을 벌고 건강보험료로 102만 2,740원을 냈는데요. 부모가 자신의 자산과 소득을 숨기기 위해서 6살짜리 아동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직장 가입자가 된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7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얄밉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제도의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장 취업보다 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액의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례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에 따르면요. 1억 원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은 185만 3,794명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서 20만 3,839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억대 자산가이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억대 자산가들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 기타 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면 누구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 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허술한 제도를 이용해서 한 해 몇백, 몇천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 얌체족들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도 어긋나고 또 재정 기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건보료 과세 기준에 대한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2.3% 정도인 47만 명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같은 기준 강화와 함께 당국의 보다 철저한 감시와 조사를 통해서 건보료 얌체족이 뿌리 뽑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해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생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얌체 가입자들 때문에 나머지 국민들이 정당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산정 기준과 또 꾸준한 감시가 이어지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학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